국방부 장관은 또 용산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해병대 박대령 건과 관련해서 뭐 해결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저는 개각 카드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신원식 장군이에요. 장군이 아니죠. 지금 신원식 의원인데 조금 그 강한 이미지죠. 강한 이미지와 탄핵 당시에 어떤 그 극우 세력들하고 활동과 관련된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국회에서도 계속 그 김병주 의원하고 그 각을 세우는 걸 보면 조금은 너무 그 강한 이미지인데 뭐 또 장관 되면 뭐 잘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문체부 장관인데 유인촌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너무 올드보이 이미지가 좀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 신선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여가부인데 여가부는 대통령 공약이 그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좀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내각을 새롭게 쇄신하는 의미에서 이거 뭔가 좀 없앨 걸 없애고 이 여가부 뭐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진보 정권이 가장 그 정말 쪽팔려하는 그런 그 부처 아니었어요? 그런 부처 없앤다고 그래놓고 없애지도 못하고 지금 1년을 끌어오다가 또 새 장관을 임명한다. 이런 점에서 참 그 부분 개각이 나오고 있지만 뭔가 신선하지 않다. 좀 약간은 좀 미진한 느낌 좀 듭니다. 근데 여가부 없애려면 그 국회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어쨌든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논란도 있었고 잼버리 대회로 정식으로 야당한테 제안을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추진할 문제죠. 근데 말로는 없애겠다고 해놓고 게다가 저렇게 큰 사실은 엄청난 과오를 잼버리 대회에서 저질렀는데 그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후임 장관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과거로 되돌리는 지금 개각인 것 같아요. 결국 MB 정부 시절의 인물들, 그러니까 이동관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도 돌려 쓰는 거고 이주호 전 장관 돌려 쓰고 급기야 이제 뭐 유인촌 전 장관까지 돌려 쓰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거 회기여도 한참 과거 회기인 거죠. 정부를 몇 단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데다가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과거 이제 뭐 대변인 홍보수석 시절에 언론장악 논란이 있었다면 이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장관 시절에 이 이른바 문화예술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장악이라 그러면 표현이 적절치 않고 일종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를테면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중호 이런 사람들도 좌파들이니까는 집중 관리해라. 뭐 이런 식의 오더를 내렸던 그런 화려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이념의 전사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1년 차에는 주로 이제 교수들, 그것도 서울대 교수들 중심으로 내각 인선을 해봤는데 별로 신통치 않더라. 지난번에 그 8.15 광복절이나 그 뒤에 그 뭐 국립외교원 가서 한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의 인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정말 이 좌파들하고 단호하게 맞서울 수 있는 이념의 전사들을 임명하겠다. 신원식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 그 논란 관련해서 광복회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을 때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보다 더 격렬하게 그 원로를 비난하면서 당신이나 물러나라.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패륜적인 이제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죠,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그 노덕술이라고 유명했던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에 제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시 노덕술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경찰에 뭐 기틀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모습이 자꾸 연상됩니다. 네, 우리 이민찬 부대변인. 과거형 이념형이 떠오른다. 새로 거론되는 분이 그런 얘기거든요. 글쎄 뭐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겠죠. 동의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뭐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합리적인 비판은 저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임기가 1년 반 되어 가니까 개각 요인은 뭐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대통령은 뭐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아직 발표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벌써 이거를 단정해서 뭐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가부를 폐지하고 하는 법안은 제출했죠.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미 임기 초에. 근데 그 뭐 전혀 뭐 여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잖아요. 그 이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는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차관 대행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문체부 유인촌 장관 말씀 문학의 블랙리스트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그 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처벌을 받았나요? 유인촌 장관이? 처벌 받으면 없었던 일, 처벌 안 받으면 없었던 일이에요? 아니죠. 그 제 말씀은 그 법적으로 그게 완전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 문재인 정부 어묵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뒤졌는데 유인촌 장관 과거까지 다 뒤졌잖아요. 근데 그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유인촌 장관이 그런 식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아, 유인촌 장관이 그 언급 갖고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죠. 법적인 책임을 여부를 묻는 거죠. 저희가 그 이제 진영에서 평가는 할 수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고 방식의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아니 진영에서 비판을 하고 과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법적인 잣대를 봐야 하는 거죠. 아니 과거가 다 뒤져서 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랬다고 단정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리고 민주당이나 그 야권에서는 법적 평가가 내려진 분들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나 우리 조국 전 장관 유죄가 나와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인 판단이 아예 없었던 분한테 어떻게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해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술이 엇갈리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신원식 이 의원에 대한 이 장관 내정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뭐 보도가 많이 됐죠. 그리고 그 국가안보실 내부 이제 2차장과 그 국방비서관 교체와 맞물려서 준비된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군 삼성장군 출신이잖아요. 그 과거 군에 있을 때도 작전통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합참에서 주로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한미 작전 분야에서 특화된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미 간의 이 군사 작전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까? 이뿐만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 4년을 지냈기 때문에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두루 겸비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인사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 댓글 중에 오늘 이민찬 부대변인 홀로 고군분투한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두수 장님. 네, 이번 이제 개각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민생에 관련된 분야가 너무나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부 이제 책임 회피성 뭔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약간 땜질식 개각을 운을 띄우는 것 같아요. 이제 국방부 문제라든지 또 여성가족부 문제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문체부 같은 거는 어떤 느끼냐면 이동관과 짝을 이룰 사람 이런 느낌을 딱 줘버리니까 대통령의 이 개각도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좀 뭔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어려워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좀 열어나갈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또 뒤엎는 거고요. 한결같이 강경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뭐 MB라든지 이제 이런 올드보이를 이제 소환하는 형식이니까 만약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K-팝이라든 이런 문화를 좀 이해하면서 대한민국 문화가 어떤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더 문화예술인을 굳이 쓰겠다라면 좀 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를 말하기 뭐지만 70대가 넘어가신 분 그리고 과거에 또 장관 했던 분을 왜 굳이 쓰느냐 이런 문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또 했던 강한 또 밈의 그 돌아다니는 게 찍지마 뭐 열받쳐서 이런 게 언제 또 돌아다니는데 이걸로 총선에도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이런 것까지 막 겹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국민들한테 신원식 의원에 대해서 좀 좋은 이미지나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야 해필 뭐 정말 또 교체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여가부 문제는 법을 제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약간 이 정부 이걸 개편하려면 좀 타협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전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됐고 공약이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는 할 수 없게 우리나라 헌법 체제가 짜져 있는 이상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신설 부서나 폐지 부서와 여당이 생각하는 게 좀 타협해야 되는데 이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까 여가부는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폐지는 안 되고 또 이게 장관은 임명되는 이상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협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처는 아무래도 이제 국방장관 같아요. 아까도 일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홍범도 장군 그 육사 교정에 있는 흉상 교체 문제,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박정훈 대령 이 항명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런 입장문이에요. 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국방장관을 탄핵한다. 국방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거 탄핵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까지 얘기를 했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겨누는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박원석 의원님. 이게 인사와 개각과 어떤 이제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그 국방안보 분야 인사폭이 굉장히 큰데요. 국방부 장관,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을 다 바꾸겠다. 그러니까 안보 라인의 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다 그 이 최상병 네. 관련된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고 외압의 최종적 당사자는 대통령이다. 이 증언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이런 일로 뭐 사령관 경질하면 누가 사령관을 하면서 경로했다. 그건 이제 짚어봐야 될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일종의 증거인멸성 인사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문제가 된 사람들 빨리빨리 꼬리 잘라내고 이제 숨기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특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뭐 탄핵을 하겠다. 근데 국방부 장관 탄핵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요. 교체해 버리는데 뭐 탄핵이 뭔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건 정치행위고 관건은 특검일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여당은 특검 수용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박정훈 그 대령 당사자가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하지 못하고 이제 검찰 수사단의 수사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거부하고 어쨌든 박정훈 수사단장 구속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본인의 본인의 증언을 꺾지 않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사자가 있는 문제에서 간단치 않다. 그 특검 만약에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 행사할 거냐. 본인에 대한 특검인데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실험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민심의 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지금 그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특검이 이 정기국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좀 집중할 그런 사안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방장관 탄핵 얘기를 꺼내고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약간의 그 출구 전략, 단식 그거와 연관이 돼 있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뭐 굳이 근데 탄핵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용산에서 바꾸겠다는 거는 그거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탄핵을 하면 못 바꿉니다.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아니 결론적으로 그 탄핵이 그러면 100% 성공에 갈 것인가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 가능하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이 극한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 거 좋았는데 그 사이에 너무 주판단을 많이 튕긴다는 거예요. 뭐 방탄 일정을 챙긴다든가 네. 앞으로 뭐 체포동의안 뭐 어떻게 할 것인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을 원하고 있다는 건데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자신이 있다면 국민들 믿고 말이죠. 영장실질심사 받는 모습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거 판사가 그거 내리겠어요? 저는 안 내린다고 보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없는 거고요. 저는 그 윤석열 지금 용산 정권이
가장 그 이번에 실수한 게 홍범도 건하고 박대령 사건 건입니다. 홍범도 장군 문제는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여권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나온 사람이 이종섭하고 신원식인데 이종섭하고 신원식을 이제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그 신원식 의원 이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종찬이라는 자기 육사 대선배기도 하고 광복회 회장이라는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을 마음에 안 드는다고 당신이 물러나라 이런 그 말을 할 정도로 거친 분을 국방부 장관에 또 뭐 올리겠다. 참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해병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좀 유연한 전략을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말이죠. 원칙적으로 가면 되는데 너무 잔머리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그 또 양비론으로 가면 또 이 뭔가 좀 약해 보이는데 뭐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 교수님이 다시 보수 패널로 많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본래 보수죠. 네. 자, 이제 댓글 읽어드리면 국방부 장관은 이제라도 사실을 이야기해라 이런 글이 있고요. 자, 국방장관 탄핵과 관련된 반응입니다. 탄핵 맛이 좋았나 보구나. 말끝마다 탄핵이네요. 이런 또 부정적 언급도 있습니다. 김주 소장님. 일단 탄핵은 정말 자주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유럽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정부의 제대로 된 공적 역할을 못하는 판사나 검사 또는 그렇게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사법적 처리가 되기 전에 처리해야 될 문제 이런 경우에 꽤 탄핵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자체를 뭐 가장 이제 최후의 어떤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일단 뭐 당연히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어떤 책임을 안 지는 문제까지 벌어지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했고 그러나 이제 법률적 요소에 약간 부족함, 미미함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분이 그렇다고 이 정치적 책임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문제도 약간 이 문제는 뭐 꼭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탄핵 표결을 할지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 방식으로 볼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 탄핵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당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아니면 좀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다. 이건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철 부대변인, 이게 개각이라는 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유효한 이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잘못 건드리면 이제 폭탄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서 메시지를 주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주면 쇄신의 느낌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이런 개각을 정치용 개각은 없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앵커님께서 주신 그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과 김두두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네. 탄핵 실효성 없다. 이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실제 탄핵할 수 있어요? 아니 실효성 없다는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좀 실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 최상병 문제나 이 부분 이 건으로 탄핵이나 국정조사 탄핵, 특검 탄핵을 언급이 된 게 벌써 수주 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주당에서 추진을 해왔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 늦어졌냐? 그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들어가면서 이슈가 확 쏠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게 스텝이 꼬인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민주당은 이 건으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특검도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지가 벌써 수주 전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오히려 늦어지고 민주당의 전략이 혼선이 왔던 거지 이재명 대표의 출구 전략이라고 보는 측면은 조금 저는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이게 이 국가모실 1차장, 2차장 인사나 국방비서관 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증거를 그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거나 문제가 없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향후 특검을 대비한다면 오히려 청와대 안에 두는 게 전략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인사 요인이 있어서 이게 단행을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명하는 어떤 뭐 전략적인 수다 저는 이 말씀엔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뭐 탄핵 민주당이
계속 탄핵 얘기합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 된다는 말은 뭐 김용민 의원님 계속 하고 계시고 무슨 말만 하면 탄핵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이런 탄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무게감이 이렇게 희화화돼도 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굳이 뭐 탄핵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후임 장관을 지금 이미 거론을 하고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별 실효성이 없다. 근데 이제 실제 탄핵을 하게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 가서 그걸 받아봐야 돼요. 법률적으로 어떨 거냐 예측하기 어려운데 행안부 장관 때보다는 훨씬 더 법률적 쟁점이 많습니다. 실제 직권남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본인이 결재까지 해놓고 본인이 다시 뒤집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건 헌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마 민주당도 그런 틈새를 보는 것 같고 만에 하나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예상입니다만 저게 이제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은 대통령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탄핵 소추할 수가 없죠. 국회에서 지금 200석이라는 절대 의석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저는 지금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임 장관들의 신임이 아니고 전임 같아요. 전부 다. 전임 맞잖아요. 옛날 두 정권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나.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라는 게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 한참 바뀌었는데 고작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의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 돌려막기밖에 안 되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정의 성과 내지는 국정의 혁신적인 방향 전환 그냥 뭐 저는 야당과 대결하고 반대자들 대결하는 이 국정 운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